안녕하세요. 꿈틀꿈틀 차트 보는 왕지렁이 차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저번 시간에 설정했던 이동평균선을 실질적으로 이 트레이딩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업비트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저희 일반적으로 트레이딩을 할 때 이 차트를 많이 보실 거예요. 실제 이 차트에서 이 이동평균선을 통해서 어떻게 거래에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이번 시간의 목적이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동평균선에 대한 이동평균선에 대한 활용도를 알아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 설정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복습 겸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동평균선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차트 상단에 있는 메뉴 중에 지표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글로 이동이라는 키워드만 입력을 하셔더라도 이동 평균, 무빙 에버리지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은 차트에 이런 식으로 이동평균선을 추가할 수가 있고요. 이동평균선에 대한 설정을 하시기 위해서는 여기 가운데 있는 톱니바퀴를 한번 누르시면은 이동평균선에 대한 길이, 그리고 이동평균선에 대한 색상과 그리고 선의 두께를 설정하실 수 있다는 것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새로 만든 부분들은 닫아주시고요. 실제 이 이동평균선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트레이딩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실제 이 차트를 크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차트 상단에 있는 메뉴 중에서 전체 화면 모드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큰 화면으로 차트를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실제 이 차트에서 이동평균선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이동평균선의 흐름을 보았을 때 이 지금 검은색 선이 여기 나와 있는 7일 이동평균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초록색 선이 20일 평균, 그리고 이 하늘색 선이 50일 이동평균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상황을 봤을 때 이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캔들의 위치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는 코인의 캔들을 봉은 3분봉입니다. 실질적으로 단타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3분봉을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트레이딩을 하실 때 있어서 3분봉을 추천드리진 않는데요. 오늘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 캔들의 움직임이 이동평균선과 대입하였을 때 어떤 식으로 움직임을 보여주는지, 일반적인 모습을 어떤 식으로 자주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한번 3분봉에 대한 차트를 통해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지금 이 부분부터 한번 저희가 살펴볼까요? 지금 캔들의 모양을 보면은 이동평균선 7일선 위에서 어느 정도 캔들이 지지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실질적으로 지금 10월 13일 19시 42분경에 비트코인이 지금 이 이동평균선 7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이탈이 발생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 20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지지를 살짝 받았다가 다음 봉에서 이 지지를 버텨내지 못하고 추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제 추가 하락을 할 때에도 지금 보시면은 이 50일 이동평균선 근처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올려줬던 모습을 보여주었고, 실질적으로 이 다음 봉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21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실질적으로 이 7일 이평선에 대한 저항을 맞으면서 캔들이 아래쪽으로 음봉을 나타낸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50일 이동평균선까지 이탈이 나온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캔들은 음봉을 형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공간에서의 이제 캔들과 이 이동평균선의 관계를 이제 살펴보았을 때 실질적으로 이동평균선 위에 캔들이 위치하고 있을 때에는 이 캔들이 상승을 할 수 있는 지지라인, 버팀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 이동평균선 아래 캔들이 위치하고 있을 때에는 이 이동평균선이 버팀목, 지지라인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저항 라인으로 바뀐다라는 부분들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캔들이 이 이동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어야지만 실질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가 있고요. 이 이동평균선 하단에 있을 때에는 지속적인 이 이동평균선에 대한 추가적인 돌파가 나오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다음 패턴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양봉이 출현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이동평균선 7일 이평선과 50일 이평선 이 크로스로 만나는 구간에 대한 저항을 이겨내지 못하고 한번 눌렀던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실제 시간의 흐름으로 인해서 다음 봉 추세에서는 이 7일 이동평균선 위에 캔들이 올라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주는 듯 하였지만 결과론적으로 종가에서는 50일선에 대한 저항을 부딪힌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50일선에 대한 저항을 받고 나서 음봉을 한 번 더 출현하였고요. 그 다음 봉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양봉을 만들면서 이 7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지지를 만들어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 양봉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50일선까지 올라탄 모습을 보여주면서 실질적으로 이 50일선과 7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한 번의 휩소 이후에 실질적으로 이 검은색 이동평균선이 이 초록색 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상단으로 돌파하는 골든크로스 형태를 만들어줌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 캔들의 위치가 이동평균선, 7일 이동평균선 그리고 20일 이동평균선, 50일 이동평균선 위에 상단에 위치하면서 지속적인 상승의 패턴을 만들어 주었던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상승이 진행되는 이후에 추세가 반전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실제 이 캔들의 위치는 이동평균선, 7일 이동평균선 하단으로 움직이게 되면서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실질적으로 지금 이 7일 이동평균선이 이 20일 이동평균선을 데드크로스 상단에서 하방으로 돌파하는 형태를 보여줌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 데드크로스로 인해서 캔들의 위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7일 이동평균선 하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 이동평균에 대한 저항을 쉽게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으며 실질적으로 이 캔들의 위치가 이동평균선에 올라간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 20일 이동평균선이 하락하면서 7일 이동평균선이 상단을 돌파하는 이러한 골든크로스 형태를 따라 양봉의 선을 만들어준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11시 28분인데요. 지금 만들고 있는 추세도 3분봉에서 한동안 이 7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저항을 받고 있다가 11시 15분부터 실질적으로 만들어준 양봉이 7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돌파를 만들어 주었고요. 지속적인 양봉으로 인해서 실제 이 7일 이평선이 20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돌파를 만들어주는 골든크로스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낮은 숫자의 이동평균선이 높은 숫자의 이동평균선을 상단으로 돌파할 때 골든크로스가 형성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반대로 이 낮은 이동평균선이 높은 이동평균선을 하방으로 돌파하는 모습을 만들어 주었을 때 데드크로스 형태를 만들어 준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도 비트코인의 차트에서 캔들의 위치가 7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지지를 받고 있고요. 지금 이 다음 봉 기준에서는 이 7일 이동평균선이 이 20일 이동평균선을 상단으로 돌파하는 골든크로스를 기대해 볼 만한 위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7일 이평, 그 다음에 20일, 50일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배열되어 있을 때 정배열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정배열된 상태에서 비트코인이 6일 뿐만이 아니라 50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돌파를 만들어낸다면은 비트코인의 캔들은 상승하는 패턴을 이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만약 비트코인이 여기서 조정을 받고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한 번에 비트코인이 이 아래쪽으로 쭉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지금 만들어준 이 지지라인 이 봉들의 위치에서 어느 정도 캔들의 하락이 멈추었고
그 위치에서 다시 한번 지지받아서 상승할 수 있는 패턴을 만들어주기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동평균선을 차트에 그리고 캔들의 움직임에 대입하여 살펴보는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업비트 지금 차트를 보면서 이동평균선과 캔들을 간단하게 어떠한 움직임에 대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투자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